명리 공부에 필요한 기본 한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천간과 지지라는 게 있습니다.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의 한자가 있고 음양오행해서 27개 정도는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신이라든가 살 이런 것들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천간과 지지를 알게 되면 어떤 거를 알 수 있나요? 천간에 떠 있는 것은 내가 보여지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보는 것. 지지 아래에 있는 거는 나의 진짜 진솔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과 나의 속마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십성은 뭔가요? 자, 십성은 그 사주 팔자에 가지고 있는 별의 이름이에요. 별의 이름. 자, 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주 팔자 중에 연월 일시가 있는데 일이 나예요. 내가 왕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7개는 나를 보필하는, 나를 도와주거나 자극시키는 신들이에요. 신들. 자, 나를 빼놓고 7개의 신이 있어요. 7개의 별이 있어요. 그래서 십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7개라고 했는데 왜 10이냐? 우리는 5개의 별이 있고 5개의 별은 음과 양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5개가 음과 양으로 나누면 10개의 별이에요. 10개의 별에서 불변, 고정되어 있는 거는 일지에 있는, 일간에 있는 나가 왕이에요, 왕.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9개의 신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십신 또는 십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살은 뭐예요? 갑자기. 11운성인 줄 알아. 십성을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는. 자, 십성이라는 별의 형태를 보면 3가지가 나와요. 가족관계, 육친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십성은 10개의 별은 그 나름대로의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견이라는 게 있어요.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나와 똑같이 어깨를 견주다 라는 비견인데 나와 똑같은 친구, 동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형제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비견이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라는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어떤 기술력, 표현력 이거를 감성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고 사는지. 그리고 육친적으로 들어가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남자는 자녀고요. 여자는 자녀고요. 남자는 장모님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것은 감성계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표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기술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할 수 있는 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식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오는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재성도 역시나 음양으로 나누어서 편재, 정재가 나누어집니다. 자, 이거는 육친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말하면 욕망계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구예요, 욕구.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재물이에요. 자,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극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관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또 음양으로 나누어서 정관과 편관으로 나뉩니다. 관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거는 규범이고 법규예요. 나를 관리하는 어떤 규범이라고 보면 되고 육친적으로 말하면 여자는 남편이고요. 남자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가면 명예와 직업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또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성도 똑같이 나누겠죠. 음양을 따라서 정인과 편인. 자, 이건 육친적으로 말하면 부모, 엄마라고 하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말하면 인성이라고 해서 자비로운 것. 그래서 나이팅게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인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애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고요. 사회적으로 나오면 학문, 문서, 도장문, 이런 것들이 인성입니다. 자, 이렇게 십성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끼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면 궁성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음 차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살을 물어보면 되나요? 12운성. 12운성은 뭔가요? 자, 12운성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가 둥근 것처럼 왕상효수사라고 하는 기틀을 마련해 놓고 이 아까 얘기했던 십성의 별이 언제 힘을 쓰고 언제는 쉬어야 되고 언제는 힘이 약해진다라는 것을 절기로 12운성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12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라는 12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절태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리고 록왕세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태어났느냐, 나의 내가 그 일에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힘이 작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12운성입니다. 12운성을 알면
어떤 걸 알 수 있다고요? 12운성을 알면 때와 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운이 들어왔어요. 재운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재물을 벌고 싶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는 욕망 게 욕구예요. 자,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제가 어느 12운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마음만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돈이 재성이에요. 재성이 들어왔는데 그 재성이 로광세라는 강한 기운에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가장 약한 절태양식에 들어와 있으면 그 재물을 벌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물어볼 게 뭔가요? 이제 신살 물어봐요. 네. 신살이 뭔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는 만세력에서 볼 수 있는 게 12신살이라는 겁니다. 자, 12신살은 어떤 사람은 띠로 보고 어떤 사람은 일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표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일주에서 신살을 보게 되는데, 신살은 아까 12운성처럼 12개의 살이 있어요. 이거는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방향과 그 사람이 어떤 행과 운, 행운이. 네. 12신살이 뭔가요? 자, 12신살은 아까 12운성처럼 1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12신성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신살이 우리 사주에 미치는 영향은 방향이에요. 방향과 나의 어떤 행운과 애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12신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우리 사주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살이 반한살이라고 해서, 이거는 말의 안장에 앉아있는 편안함을 느낀다라는 반한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살이 있는가 하면 겁살이라고 해서 나한테 위협이 되는 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아까 12운석에 있는 절태양과 같이 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나한테 장성살과 반한살 같은 거는 아까 12운석에서 있던 로광세 기운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12운성과 12신살의 기운이 같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운성은 하늘에서 주는 너의 힘의 색이라고 한다면, 신살은 땅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그래서 12신살은 지지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지지에 있는 삼합으로 보고, 12운성은 내 일주, 일간에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운성과 신살은 달라요. 운성은 하늘의 기운, 하늘에서 넌 어떻게 해라. 그리고 12신살은 땅에서 일어나는 살의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네. 끝? 또 물어볼 게 또 있나요? 이제 없어요. 그만해요. 음, 이걸로도 충분히 편집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네. 그 사주팔자가 미신이다 과학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긴 하셨죠? 네, 통계학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